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이강인 선수가 파리 생제르맹의 2023-2024 시즌 프랑스 리그앙 조기 우승을 확정할 수 있는 결정적인 골을 어시스트했습니다. 르하브르와 홈 경기에서 패배 위기에 몰렸던 파리 생제르맹인데요. 후반 추가 시간 5분에 이강인 선수의 날카로운 크로스 패스를 곤살루 하무스가 헤더 동점골로 연결하면서 3대3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이날 이강인 선수는 후반전 시작과 함께 음바페 선수와 동시에 교체로 들어가면서 파리 생제르맹의 주력 자원 챔피언스리그 4강전을 대비하는 자원으로 인정받았는데요. 음바페 선수가 이강인 선수를 특별하게 애정하는 모습도 현지 중계 화면이 원샷으로 풀샷으로 잡아주면서 화제가 됐습니다. 이강인 선수의 활약상을 경기 주요 장면과 세부 기록, 현지 평가, 현지 평점을 통해 분석하고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집에 약정 끝난 인터넷과 정수기 가만히 두면 최대 77만원 손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인터넷 가전 렌탈 비정 아정당의 전화 한 통이면 인터넷 TV는 최대 47만원, 정수기는 최대 30만원, 둘 다 바꾸면 최대 77만원을 설치 당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사와 요금은 똑같은데 새 제품 받고 법적으로 당연히 받아야 하는 지원금까지 챙길 수 있으니 안 할 이유가 없죠. 365일 밤 10시까지 언제든 상담 가능합니다. 알뜰폰도 쓰던 번호 그대로 개통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영상 보시고 아정당 유튜브 채널 구독만 해도 100만원 상당의 최신형 휴대폰 증정 이벤트 참여 가능하니까요. 구독하시고 선물 노려보세요. 파리 생제르맹의 프랑스 리그앙 우승이 임박했습니다. 르하브르전을 승리했다면 우승이 확정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아쉬운 무승부로 인해 확정까지는 조금 더 기다려야 되는 상황. 하지만 산술적으로,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는 리그앙 우승을 확정했다고 할 수 있는 무승부였습니다. 이날 경기 무승부로 파리 생제르맹은 31라운드 시점에 승점 70점을 얻게 됐는데요. 아직 31라운드를 치르지 않은 AS 모나코와의 승점 차이가 12점입니다. 프랑스 리그앙이 18개 팀으로 구성되고 34라운드까지 경기를 하기 때문에 모나코가 남은 리옹전부터 4경기를 다 이길 경우 얻을 수 있는 승점이 70점. 그러니까 파리 생제르맹이 남은 경기에 다 패배한다고 하더라도 모나코는 최대 승점 동률까지만 가능한데요. 양팀의 골득 실차가 무려 29골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뒤집을 수가 없다. 파리가 남은 경기를 다 지고 모나코가 남은 경기를 다 이긴다고 하더라도 뒤집을 수는 없다. 다만 이것이 확실히 그렇다고 단언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승이 확정되지 않았을 뿐이고요. 모나코가 바로 한국 시간으로 4월 29일 새벽 2시에 있는 리옹과의 경기에 패배하기만 해도 프랑스 리그앙의 우승은 파리 생제르맹이 차지하게 됩니다. 32라운드 일정에서는 우승 세레머니를 미리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인데요. 파리 생제르맹은 사실 이번 경기를 이길 경우 우승 세레머니가 바로 가능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파리 생제르맹이 챔피언스리그 준결승전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우승 파티나 셀레브레이션을 크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우승 파티는 다음으로 미룰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한 마음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로 인한 로테이션 때문이었을까요? 파리 생제르맹이 이번 경기는 패배할 뻔했는데 간신히 비겼습니다. 그러나 경기 내용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이길 만한 내용이었는데요. 77%의 볼 점유율을 가져왔고 기대 득점은 2.68골로 3골을 넣었지만 3골을 넣을 만한 경기를 했죠. 반면 르하브르 같은 경우에는 3골을 넣었지만 기대 득점은 1.04골로 결정력이 특별히 좋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슈팅 숫자에 있어서도 파리 생제르맹이 17개, 르하브르는 6개였는데 유효 슈팅이 4대4로 같았어요. 즉 르하브르는 최고의 결정력을 보였다. 2개의 빅찬스를 모두 성공시키는 놀라운 효율성을 보였다고 할 수 있는데, 파리 생제르맹은 3개의 빅찬스 중에 하나를 놓치기도 했고 문전에서의 마무리라든지 마지막 패턴 플레이가 좋지 않았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역시 핵심 선수들을 벤치에 두고 챔피언스리그 4강을 대비하는 운영을 가져갔기 때문인데요. 이날 경기 이강인 선수와 음바페 선수는 벤치에서 경기를 시작했습니다. 란달 콜로 무아니를 최전방에 두고 바르콜라, 아센시오, 덴벨레를 2선에 배치한 4-2-3-1 포메이션을 엔리케 감독이 시도했는데요. 2명의 중앙 미드필드로 워렌, 자이르, 에메리와 비티냐 주전 자원을 배치하긴 했지만 포백 라인에서 왼쪽 풀백으로는 본래 왼쪽 센터백으로 기용해왔던 루카스 베라우드를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이 베라우드가 본래 센터백인데 왼발잡이잖아요. 왼쪽 풀백에서는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인 게 사실이었고, 다닐루와 마르키뉴스의 센터백 조합도 조금은 어긋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오른쪽 풀백인 아슈라프 하키미가 인버티드 풀백 내지 오른쪽 윙어 역할까지 함께 해주면서 공격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이긴 했는데요. 케일로 나바스 골키퍼까지 선발 출전하면서 대대적인 로테이션 속에 분명히 조직적인 면이라든지 집중력의 측면에서 그리고 여러 가지 면에서 파리가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다만 후반전
시작과 함께 이강인, 마율르, 음바페가 들어갔을 때 화력이 살아나기 시작했고 62분에 슈크리니아르와 곤살로 하무스까지 들어갔을 때는 후방의 안정감과 전방의 날카로움까지 살아나면서 챔피언스리그 4강전에서 하무스의 활용성이라든지 또 이강인 선수와 음바페가 중용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전망을 할 수 있는 내용이 펼쳐졌습니다. 이날 통계 매체인 소파스코어의 평점에서도 아슈라프 하키미가 결정적인 골뿐 아니라 어시스트도 기록을 하면서 8.1점으로 최고의 평점을 받았는데요. 교체로 들어가서 극장골을 득점한 하무스도 8.0점이었고 이 극장골을 어시스트한 이강인 선수도 7.0점으로 팀 내에서 네 번째로 높은 평점이자 공격수 포지션 중에서는 평점 2위를 차지했습니다. 교체로 들어온 음바페조차도 사실은 그닥 인상적인 플레이를 후반전에 하지 못하면서 평점이 6.4점에 그쳤거든요. 또 다른 통계 매체 후스코어드닷컴의 평점에서도 이강인 선수는 평점 7점을 받으면서 팀 내 3위를 기록했는데요. 하무스 선수가 8.0점으로 1골 1도움 스타맨으로 선정이 됐고 하키미 7.5점, 그 다음이 이강인 선수의 7.0점이었습니다. 선발 출전한 선수 중에서 7점대를 받은 것은 하키미밖에 없었고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나머지 선수들이 5점대, 6점대를 받았으니까 하키미, 하무스, 이강인 이 3명의 선수가 3대3의 무승부를 끌어낸 주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날 경기 세부 기록을 살펴보면 평균 위치에 있어서 파리 생제르맹이 상대 지역을 지배했지만 르아브르가 날카로운 역습 플레이, 사이드를 통한 역습 플레이를 통해 응수했고 또 중요한 부분이 이렇게 공격 지역을 점유했지만 르아브르의 밀집 수비를 좀처럼 흔들지 못했던 파리였거든요. 득점 찬스 패스 기록에서 후반전에 교체 출전한 이강인 선수가 5위를 차지할 정도로 자이르 에메리, 다닐루, 비티니아, 하키미와 큰 차이가 나지 않을 정도로 45분만 뛰고도 굉장히 날카로운 모습을 보여준 것인데요. 이날 경기 이강인 선수의 개인 기록을 살펴보면 후반 45분 동안 한 차례의 키패스 있었고 4차례의 크로스패스 연결이 있었고 그 크로스패스로 어시스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89%의 높은 패스 성공률을 기록하면서 안정적으로 경기를 운영했는데요. 전반전에 2대1로 끌려갔고 후반전에 이강인 선수가 들어간 이후에도 세 번째 골을 내주면서 패색이 짙었지만 결국에는 하키미의 추격골, 하무스의 동점골이 나오는 과정 속에서 이강인 선수의 영향력이 컸습니다. 특히 전반전을 벤치에서 지켜보면서 팀이 끌려가는 와중에 음바페 선수가 뒤에 앉아서 이강인 선수를 끌어안으면서 귓속말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웃는 모습이 굉장히 화제가 됐는데요. 이 장면을 프랑스 현지 중계 카메라가 굉장히 오랫동안 비춰주면서 둘의 관계가 특별하다는 것을 많이 알렸습니다. 음바페 선수가 올 시즌을 끝으로 레알 마드리드로 떠날 예정이고 그에 대비한 공백을 여러 선수 영입으로 메울 예정이라는 파리 생제르맹 관련 보도들이 나오고 있고 또 이강인 선수가 그 중심적인 역할을 할 거라는 얘기들도 있지만 이런 관계들을 봤을 때는 이강인 선수가 향후에 음바페를 따라서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하는 스페인 라리가로 돌아가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점차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날 경기 주요 장면들을 보시면 전반 19분에 사비 선수의 전진 패스를 받은 오페리 선수가 페널티 에리어 왼쪽에서 그대로 논스톱 슈팅을 골문 구석으로 때려넣으면서 르아브르가 선제골을 넣었는데요. 이 장면도 사실은 득점하기 굉장히 쉽지 않은 위치에서 원더골이 나왔다고 할 수 있겠죠. 전반 29분에 다닐루의 전진 패스를 받은 자이르 에메리가 문전 우측을 파고들면서 연결한 크로스 패스를 문전 반대편으로 침투한 바르콜라가 밀어넣으며 파리가 빠르게 동점골을 넣었는데요. 이 어시스트 과정에서의 위치 선정과 침투와 크로스 패스까지 굉장히 좋았던 자이르 에메리는 이날 경기를 앞두고 파리 생제르맹과의 연장 계약이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경기 시작에 앞서서 알켈라이피 회장과 직접 2029년까지 계약을 연장했다라는 것을 새긴 유니폼을 들고 자이르 에메리가 등장을 했는데요. 앞으로 파리의 프랜차이즈 스타로서 유스 출신 스타로서 팀을 이끌어갈 핵심 선수로 기대를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선수가 중앙 미드필더로서 박투박으로 많이 움직여주기도 하고 오른쪽 윙백 역할까지 커버할 수 있고 다양한 득점기의 창출 능력이 있다는 점에 있어서 프랑스 축구의 차세대 핵심으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한편 1대1 동점 상황에서 또 한 번 르아브르가 원더골로 앞서갔는데요. 전반 38분에 공격수 네고 선수가 롱패스를 이어받아서 문전 우측으로 침투해 수비를 몰아둔 이후에 허를 찌르는 백힐 패스를 앙드레 아유에게 내줬고요. 아유 선수가 가운데로 접고 들어오면서 다닐루를 벗겨내고 왼발 슈팅을 꺾어서 니어포트로 때려 넣으면서 2대1이 됐습니다. 이날 다닐루 선수가 수비적으로 굉장히 고전했는데요. 후반전 들어 61분에는 박스 안에서 문전 우측을 침투하던 네고 선수를 막으려다가 뒷 정강이를 걷어차는 파울을 범하면서 페널티킥이 선언이 됐고요. 압들라의 투레가 키커로 나서서 성공시키며 3대1까지 스코어가 벌어졌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후반에 교체 투입됐던 이강인 선수가 문전 우측을 파고들면서 오른쪽 측면을 지배하는 플레이를 펼쳤고 하키미가 인버티드로 들어오긴 했지만 사이드를 점유해주다 보니까 이강인 선수가 안쪽에서 많이 경기를 운영할 수 있는 오른쪽의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67분에 이강인 선수가 하키미의 전진 패스를 받아서 하프 스페이스에서 침투에 들어가면서 공을 확보했고 상대 수비 2명에게 에워싸였지만 본인의 특유의 어깨 페인팅을 통해서 수비를 제껴내고 문전 우측까지 침투에 들어가서 오른발 슈팅까지 가져갔는데요. 아쉽게도 수비의 6탄 방어에 살짝 공이 걸리면서 세기가 약해져서 골키퍼 정면으로 흘렀죠. 이 기회를 놓치긴 했지만 78분 파리 생제르맹은 추격골을 넣으면서 패배 위기에서 벗어날 기회를 잡았습니다. 수비수인 슈크리니아르가 하키미가 안쪽으로 들어왔을 때 전진 패스를 줬고요. 하키미가 안쪽에서 이제 중앙 미드필더와 같은 역할을 했는데
하모스와 2대1 패스를 주고받게 됩니다. 하모스에게 공을 건네주면서 사이드로 빠지는 게 아니라 전방 스트라이커 위치로 침투했고요. 그 침투에 맞춰서 하모스는 두세 명의 르하브르 선수의 압박을 풀어낸 이후 본인 쪽으로 수비를 다 몰아두고 나서 전진 패스를 줬는데 오프사이드 트랩을 정확하게 무너뜨리는 타이밍에 하키미가 이어받으면서 골키퍼와 1대1 기회 침착하게 성공시키면서 3대2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동점골을 노리던 파리 생제르맹은 후반 추가 시간 5분 하키미가 이번에는 사이드에서 수비의 폭을 만들어 놓고 이강인 선수에게 전진 패스를 줬고 이강인 선수가 오른쪽 측면에서 오른쪽으로 더 치고 들어가는 척하면서 가운데로 접고 들어오면서 왼발 크로스 패스를 문전으로 배달했고 이 크로스 패스를 하모스가 깔끔한 헤더 슈팅으로 마무리하면서 3대3 후반전 추가 시간이 6분 주어진 가운데 종료 직전에 동점골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날 무승부는 분명히 실망스러운 결과였고 특히 선발 출전했던 많은 선수들에게 악평이 쏟아졌어요. 프랑스 매체들이 특히 평점에 박하기 때문에 3점, 4점, 5점대의 평점이 수두룩하게 나왔는데요. 푼 메르카토는 교체 출전한 이강인 선수에게 6점을 줬습니다. 선발 출전한 아센시오에게 평점 4점에 악평을 한 가운데 한국 선수 이강인이 뛰어난 컨트롤을 보였다. 다만 67분의 기회는 상대 선수에게 막혔지만 그래도 오른쪽 측면보다 중앙에 위치하면서 자신의 시야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었고 결국 곤살로 하모스의 동점골을 위한 마지막 크로스를 잘 배달했다라고 좋은 평가를 내렸습니다. 막시풋 역시 아센시오에겐 5점을 줬고 후반에 들어온 이강인 선수에게 6점을 주면서 분명히 이강인 선수의 퀄리티와 활약상 최근의 경기력이 아센시오를 능가한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강인 선수에 대해서 많은 공로를 인정받아 마땅한 선수라고 하면서 하모스의 3대3 동점골을 어시스트하며 자신의 노력에 대한 보상을 받았다고 평가했습니다. 레크이프의 평점에서는 이강인 선수에게 5점으로 사실은 6점 정도 줘야 준수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조금은 아쉬운 평가라고 할 수 있겠지만 선발 출전한 아센시오에게는 3점을 줬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의 활약이 훨씬 더 좋았다라고 볼 수 있는 평가 내용이고요. 실제로 선발 출전 선수 중에서 다닐루와 무아니는 2점이었고 대부분이 4점, 그러니까 뭐 5점대면은 굉장히 좋은 평가라고 할 수 있어요. 이날 경기 파리 선수 중에 레키프가 최고 평점을 준 것은 6점이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두 번째로 높은 평점대라고 볼 수 있겠죠. 이강인 선수의 활약에 대해서는 측면에서 속도를 내기 위해 노력했다. 처음 시도는 실패했지만 그래도 경기 막판 하모스에게 완벽한 패스를 연결해 어시스트했다라고 소개했습니다. 루이스 에니케 감독은 아쉬운 무승부에도 불구하고 밝은 모습으로 또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인터뷰했는데요. 우리는 매우 효과적인 팀을 상대로 3골을 실점했다. 상대가 잘했다는 얘기였어요. 르하브르가 잔류를 위해 강등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정말 대단한 집중력을 보여줬거든요. 경기 내내 압박을 받았지만 우리의 경기력은 높았다. 몇 가지 실수가 있긴 했지만 많은 기회를 만들어냈고 많은 시도를 했다. 그리고 결국에는 무승부를 했기 때문에 경기를 잘 마무리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날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파리 생제르맹이 아직 우승을 확정한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확정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현실적으로 모나코가 파리의 골득실차를 업고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파리가 남은 경기를 다 지더라도 올 시즌 프랑스 리그왕 챔피언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리케 감독도 수학적으로는 아직 확정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오늘 밤 우리는 거의 챔피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강인 선수의 어시스트를 통한 동점골이 아니었다면 실제로 다음 경기까지도 승점이 필요했겠지만 이제는 사실상 프랑스 리그왕 우승을 위해 승점까지는 필요하지 않고 뭐 거의 승점 1점 정도만 있으면 확정이 되는 그런 상황이겠죠. 감독이 선수들에게 힘과 승부욕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전달할 수 있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하면서 이날 경기 여러 차례 끌려가면서도 결국 마지막 순간 동점골을 얻어냈던 그 정신력과 선수들의 의지를 더 높이 평가한 것은 엔리케 감독이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으로 이어지게 된 것 같습니다. 가능한 최선의 방법으로 시즌을 마무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던 엔리케 감독은 우리는 도르트문트와의 2경기를 잘 치를 준비가 됐다라고 하면서 챔피언스리그 우승에 대한 의지를 밝혔거든요. 그리고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이룬다면 사실상 파리 생제르맹은 올 시즌 엔리케 감독의 첫 시즌에 전관하기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미 프랑스 슈퍼컵이라고 할 수 있는 트로페 데 샹피옹에서 이강인 선수가 MVP를 차지하며 우승컵을 들어올린 파리 생제르맹은 리그왕 우승이 확정적이죠. 여기에 쿠프 드 프랑스 결승에도 올라있고 챔피언스리그 4강에 올라있는데 이 4개 대회를 모두 우승한다면 루이스 에니케 감독은 바르셀로나 시절에 이어서 또 한 번 챔스 포함 대형 트래블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프랑스 리그왕 사무국은 파리 생제르맹의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지원하기 위해서 리그왕 일정을 또 한 번 조정해줬는데요. 파리 생제르맹은 5월 2일 목요일 새벽 4시에 도르트문트와 준결승 1차전을 원정으로 치르고 주말 리그 경기를 쉰 이후 5월 8일 수요일 새벽 4시에 도르트문트와 4강 2차전 홈 경기를 치릅니다. 이후에 5월 13일 새벽 4시에 툴루즈와 프랑스 리그왕 경기가 있고 아마도 이 경기를 마치고 나서 리그왕 우승 행사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 이후 5월 16일 새벽 4시 니스전, 5월 20일 새벽 4시 메스전, 5월 26일 새벽 4시에 리옹과의 쿠프 드 프랑스가 있고 6월 초에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이 열리게 되는데 도르트문트를 넘어선다면 바이에른 뮌헨과 레알 마드리드의 승자와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두고 결승전을 펼치게 됩니다. 이강인 선수가 박지성, 손흥민 선수에 이어 한국인 선수로는 3번째로 챔피언스리그 결승 무대를 밟을 수 있을지, 파리 생제르맹은 클럽 상단 후 처음으로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이룰 수 있을지, 그리고 이 결승전 상대가 김민재 선수가 속한 바이에른 뮌헨이 될 수 있을지, 주중에 펼쳐질 챔피언스리그 준결승전, 그리고 이강인 선수와 파리 생제르맹의 모든 소식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빠르게 올라오는 최신 소식 진짜 뉴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